운동 빈도, 강도, 시간, 종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된다. FITT, 피트 원리를 적용해서 구성해야 된다.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이상을 권장한다. 유산소 운동이 주 3회 이상이 되어야 증진이 될 수 있고 최소 저하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저항성 운동은 주 2, 3회가 적당하다.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적당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2, 3회를 권장하는 거고, 운동 강도는 적절한 부하량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너무 무겁게 하거나 이러면은 상해의 위험이 있죠.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다치지 않게끔 안전한 상황과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환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 시간대를 결정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는 노인을 날씨가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당기는 운동을 진행한다면 고혈압 빡 올라와서 쓰러지거나 큰일 나겠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혈액순환이 또 잘 안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당기는 운동도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인데, 바벨로나 이렇게 좀 당기는 운동 중에서 다중관절 운동은 그래도 조금 더 덜한데, 작은 동작, 이렇게 컬 동작 있죠? 덤벨 컬, 바벨 컬 이런 형태로 당기는 동작은 오히려 이 혈압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좀 알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게 지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휴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저강도의 운동을 진행하고, 운동 빈도는 주 3, 5회, 그러니까 주 3회에서 5회 정도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죠.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규칙적인 유산소성 운동이 효과적이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 수, 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협심증이나 부정맥 환자의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는 운동을 금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어떤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 운동을 금지하고 전문가,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저 어디가 아파요, 불편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엄살 부리는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냥 하세요, go ahead 계속 그냥 진행하게끔 해갖고 다치게 만들거나 안 좋게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점진적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 낙상, 무릎 통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평형성 및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근력이 부족하거나 평형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트레드밀 같은 장비 위에 올려놓고 운동을 하시게끔 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무릎의 통증 같은 거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평형성에 대한 트레이닝도 하고 근력을 먼저 다져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단계별로 유산소성 운동을 트레드밀 같은 거를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비만한 노인분이라고 하면 자전거 같은 체중을 최대한 부담되지 않게끔 안장이 다 받쳐주죠. 자전거는 그런 상태에서 페달링을 하게끔 하면서 접근을 해 나가고,
그게 가능하면 이제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러닝머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머신에 올라가서 이제 서서히 걷는 동작, 그리고 속도를 조금씩 올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빨리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렇게 경사가 생길 수 있게끔 인클라인을 줄 수 있는 트레드밀이면 경사도를 조금 올려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더 많은 그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운동이 되실 수가 있어요. 머신이 평평한 상태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경사를 주면서 속도를 좀 더 낮춰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노인은 고강도 운동을 실시할 수가 있다. 그쵸? 건강한 노인은 그 엘리트 수준의 경쟁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그쵸? 뭐 축구, 농구, 뭐 역도 등 그런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전 단원의 스피리투소의 엘리트 단계, 그쵸? 공부하셨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은 당연히 고강도 운동도 실시할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는 문제지만, 그죠? 건강한 노인은 소화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고강도 운동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노인의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기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RP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RP법이라는 건 뭐냐면 죽을 것처럼 힘들다가 10, 1, 완전 쉽다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그 고객한테 지금 운동 강도가 몇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 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구를 하면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강도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운동을 딱 이렇게 세팅하고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10은 죽을 것처럼 힘들다. 나 진짜 못하겠다. 라는 단계인데 8 정도면 어쨌든 힘든 쪽이죠. 굉장히 1에 가까운 쪽, 1에 가까운 쪽은 수월하다, 쉽다 이런 의미니까 만약에 뭐 2,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운동 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고 8,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운동 강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그 고객한테 지금의 인식하는 강도, 운동 강도가 어떤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P법.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최대 심장박동수를 이용해서 그 심박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죠. 이러한 부분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제 폴라라는 그 심박 측정기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시계 형태로 나오는 장비인데 그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심박수를 기준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떤 그 수치를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선호합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당량 매츠가 있죠. 자, 매츠는 휴식하고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 또는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대사당량 자체도 운동의 강도를 설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1매츠는 휴식 상태에서 체중 1kg당 1분 동안 사용하는 산소량으로 1매츠는 3.5ml per minute per kilogram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1매치는 3.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노인의 유산소 운동 시 안전한 운동 강도 설정 지표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노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지표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대사당량이 포함되어 있죠. 심박수, 운동 자각도, 최대 산소 섭취량 이런 것과 같이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보면은 유산소 기구에 보면 매치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트레이트, 심박수로 운동 강도를 세팅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머신들 있죠. 그런 것처럼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안정시 매치 값은 연령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사용하기 좋은 반면 또 단점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죠. 매치의 강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저강도 하면은 1.1에서 2.9 매치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강도 하면 3.0에서 6.0 매치까지를 의미합니다. 고강도 하면 6.0 매치 이상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요 기준을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강도에 대한 예시로 3.0에서 5.9 매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중강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노인 체력 검사. 이거 이제 시니어 피트니스 테스트라고 해서 SFT라고 표현을 해요. 노인 체력 검사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사용하기가 좋다라고 평가를 해서 세계적으로 이 SFT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노인 체력 검사 보시면 등 뒤로 깍지 껴서 이렇게 손 닿기 하면서 어깨, 상체 유연성을 볼 수 있는 거고요. 2분 제자리 걷기를 통해서 심폐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폐지구력이 어떻게 되는지. 30초 아령 들기. 그러니까 아령은 덤벨이죠. 그런 걸 통해서 상체 근력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고 30초 동안 의자 일어서기. 하체 근력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서는 부분이니까. 6분 걷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폐지구력을 측정할 수가 있죠. 눈 감고 외발 서기. 평형성이죠. 의자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죠. 2.44m 왕복 걷기. 이거는 2.44m 정도의 이 거리 간격을 갖고 왕복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민첩성 또는 동적 균형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검사가 있다라는 거 보시고 어떤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2분 제자리 걷기도 심폐지구력에 대한 거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6분 걷기도 심폐지구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 심폐지구력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민 체력 100에서 제시한 노인 체력에 대한 측정 방법과 운동 방법 보시겠습니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동적 평형성에 대한 측정 방법 보시면 의자에 앉아서 3m 표적 돌아오기로 측정을 하고 운동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베개 등 다양한 지지면 위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걷는 거를 말하죠. 자,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건 굉장히 대표적인 동작이죠. 우리가 퍼스널 트레이닝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동작. 운동 방법으로는 스트레칭. 그렇죠? 뭐 PNF 스트레칭도 있고 햄스트링 스트레칭, 허벅지 뒷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칭 또는 흉추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트레칭, 이러한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 상체하고 이 허벅지 앞부분하고 이렇게 쭉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테니까. 하지 근 기능, 우리 하체에 대한 근 기능에 대한 측정 방법 보시면 30초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운동 방법으로는 밴드 잡고 앉아서 다리 밀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인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이 될 수가 있겠죠.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동작으로는 우리가 레그 프레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리로 이렇게 저항을 미는 그러한 동작, 그쵸? 심폐지구력 측정 방법으로는 2분 제자리 걷기. 노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2분 동안 제자리 걷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심폐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운동 방법으로는 6분 걷기, 이러한 느낌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노인 체력 검사에서 보행 및 동적 평형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의자에 앉아 있다가 3m 앞에 있는 표적을 돌아와서 다시 앉는 거. 이해되시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3m 앞에 있는 표적을 딱 돌고 다시 와서 앉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보행도 볼 수 있고 걷는 거, 그렇죠? 그리고 동적 움직일 때의 평형성을 볼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검사 방법이다. 2.4m 왕복 걷기와 관련된 활동 보시면 버스 빠르게 타고 내리기.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3m 앞에 표적을 돌아와서 다시 앉는 거하고 2.4m를 왕복 걷기 하는 거하고 느낌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 보행과 동적 평형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